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은지입니다. 아울렛에서 고객 상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살을 눈앞에 뒀을 때 저는 초조했어요. 주위 친구들은 하나둘씩 차례차례 결혼했어요. 일도 재밌고 친구들도 많고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고 있지만 친구들의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저 자신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인 조두혁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훈훈한 인상과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게 남편의 첫인상이었어요. 역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무하는 곳은 다르지만 일이 비슷하기도 해서 초면부터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날부터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고 순조롭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었어요. 교제가 시작되고 만날 때마다 남편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나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았고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짜증나 있어도 남편은 항상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사귀는 동안 가끔 다투기는 했지만 심한 싸움으로 번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무렵에 청혼을 받았습니다. 은지야, 너를 만나서 하루하루가 행복해. 행복한 나날들을 계속 함께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줄래? 야경이 보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큰 꽃다발을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이날이 일생일대의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물론 제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말했던 행복한 날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어요. 내일이라도 우리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생각보다 서두르는 모습에 웃었지만 다음날 서로 쉬는 날이라서 인사하러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습니다.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와줬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정신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시댁에 도착할 땐 이미 피곤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직업이 예절 강사라고 들어서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했거든요. 인품이 아니라 예절 때문에 첫인상이 안 좋은 것은 싫었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려고 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한바구음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많이 춥지? 어서 들어와. 라고 말하며 거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예절 강사인 만큼 몸짓 하나하나가 달라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긴장해서 손에서 땀이 잔뜩 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실에 가니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회사에서 임원을 하는 것 같아요. 말투는 상냥했지만 매우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챙겨온 선물을 건네드리고 긴장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매우 편안한 분위기여서 안심했는데 신경이 쓰인 것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우리 혁이 라고 부르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엄마,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닌데 놀랐어요. 말끝마다 우리 혁이라고 하는 건 조금 징글징글했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지금까지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도심에 부모님 집이 있어서 독립할 일이 없었겠지 싶었는데 어쩌면 독립해 나가 사는 걸 시어머니가 막았을지도 모른다며 쓸데없는 상상을 했어요. 한편 저는 고향은 전주인데 대학 진학을 계기로 해서 서울로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모자가정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항상 엄마랑 둘이 지내서 사이좋아 보이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부러웠어요. 즐겁게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계속하고 있던 긴장도 풀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말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사 와? 우리 혁이 방에서 두 사람이 살려면 좁을 것 같아서 벽을 트고 옆방이랑 합칠까 생각하고 있거든. 저는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은 결혼하면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딱히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당연히 둘이서 신혼집을 구해서 살 줄 알았어요. 어쩔 줄 몰라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은지가 일하면서 이사 준비해야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엄마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시댁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글쎄요, 저한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그저 살짝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되는 거야? 우리 때문에 그러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도 돼.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할까 망설였지만 여기서 그런 말을 해서 첫인상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분위기로 인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와 남편이 집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 거라니? 그런 말은 듣지 못해서 너무 놀랐어. 응? 내가 말하지 않았나? 우리 엄마 아빠 모두 좋으신 분들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금 자기가 일하는 곳이랑 가까워지니까 출퇴근도 편해질 거야.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어요. 동거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무척 당황했지만 남편 말대로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저는 직업상 나이 든 여성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 잘 대하는 방법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가 잡히면서 혼인신고와 함께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여러 번 도와주러 왔어요. 남편과 쉬는 날이 같을 때는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방문하면 시어머니가 항상 진수성찬을 준비해 주셔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저는 집에 돌아갔어요. 다소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지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시아버지가 단골이라는 오리고기집으로 식사하러 갔어요. 가격대가 좀 있고 접대할 때 많이 이용하는 곳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오리고기였습니다. 행복하게 먹는 저를 보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저는 이사 정리가 아직 남아있어서 하루 더 연차를 사용했어요. 조금 늦게 일어나니 부엌에는 시어머니가 만든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도 완벽하게 하고 계셨어요. 이런 와중에 제 모습이 뭔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머, 어제 잘 잤어? 그래도 그렇지. 그런 차림으로 나오면 안 되지. 시어머니께서 미간을 찌푸리셨어요. 저는 동거 첫날부터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어때서 그래? 오늘 쉬는 날이라잖아. 며느라 괜찮으니까 그냥 앉아. 시아버지가 다행히 제 옷차림과 부스스한 모습에 대해 괜찮다고 말해주셔서 부끄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특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근하고 집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며느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말하는 거야. 이제는 우리 혁이의 아내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혼자 살 때랑은 다르게 행동해야지. 생각보다 빨리 시어머니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매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갈아입고 올게요.
급하게 잠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시어머니 앞에 갔습니다. 아직 민낯이잖아.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지금 다 했다고 나온 거야?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가리키며 말씀하셔서 서둘러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족집게 과외하듯 하나부터 10까지 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돌아올 때까지 해야 할 집안일 숙제를 내주시고는 시어머니는 외출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전력으로 시키신 집안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시어머니가 돌아오셔서 제 집안일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다 했다면서 보니까 50%는 했다고 말하기 뭐한데?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대충 해도 되겠지 생각했다는 게 제일 못마땅해. 라며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부족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어요. 저녁 식사 준비도 한번 해보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에는 영 못마땅하셨는지 요리하는 도중에 다른 메뉴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퇴근 후 엉망진창으로 지쳐있는 저를 보고 말했어요. 다들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할 수가 없어. 누구나 실수하는 거지. 아내도 처음에는 잘 못했어. 저 김장하던 날 에피소드를 말하면 책에 한 권이야.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노려보며 발끈하셨어요.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런 건 처음이 가장 중요한 거 몰라? 나는 처음에 실수 한두 개밖에 안 했지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 김치 먹기 싫어. 왜 김장했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할 텐데 당신은 끼지 말고 빠져. 괜히 입 놀렸다가 잔소리만 듣네. 시아버지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평범하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후 남편이 돌아와 모두 함께 밥을 먹고 뒷정리를 마치고 샤워하고 나왔을 무렵에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상당히 피곤한 날이었고 침대에 누워서 남편과 이야기하며 잠을 청했을 텐데 알고 보니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한테 혼나지 않도록 새벽에 일어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혼나면서도 시어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난 뒤에 출근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서둘러 귀가해 저녁 준비와 뒷정리를 했어요. 일도 서서 하는 일이고 집에서는 매번 혼나고 사과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쉬는 날이라고 해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해요. 매일같이 고된 생활에 피로는 풀리지 않고 쌓여갔어요. 이제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자기 전에 남편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괴롭히고 싶은 게 아니라 여보가 잘 배웠으면 하는 거 아닐까? 여보가 열심히 하면 아마 아무 말도 못 하실 거야. 라고 제가 필요 이상으로 혼나고 피폐해진 걸 알면서도 결국엔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이 얄밉고 싫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에 없고 저와 시아버지가 집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나가셨어요. 아까 말한 것들 오늘 꼭 해야 해. 나중에 돌아와서 했는지 확인할 거야. 저는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크게 한숨을 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방에 있었을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신 걸 깨달았어요. 한숨을 들은 줄 알고 제가 초조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며느라, 여기 앉아봐. 오늘은 그냥 푹 쉬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시키신 건데 해야죠. 안 해도 돼. 요새 계속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돼.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물이 나고 있었어요. 울어서 죄송해요. 그냥 마음이 좀 지쳤나 봐요. 왜 울고 그래? 괜찮으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 일단 밀린 잠부터 좀 자둬. 그리고 오늘은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고기 먹으러 가자. 시아버지는 저를 가끔 도와주셨지만 직접 다정한 말을 해주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 자신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다는 느낌으로 방에 들어가 오랜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에 나가니 시어머니가 막 들어오신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너 해라고 한 거 아무것도 안 했네. 라며 잔소리를 하려고 하셨는데 안방에서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오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 아침부터 어떨 땐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지금 눈 밑에 다크서클 내려온 것 좀 봐. 저게 지금 사람 몰골이야. 아무리 집안일도 중요하지만 잠은 충분히 잘 수 있게 해줘야지. 오늘은 오리고기집에 예약해놨으니까 저녁 준비도 할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자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는데 이내 얼굴만 붉어지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말로는 시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오리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이날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은 늘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었거든요. 일부러 시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하기도 했지만 저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기술도 나름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적하는 포인트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집안일을 할 센스가 생겼어요. 시아버지와 쉬는 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함께 밖에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퇴근 후에 둘이서 술도 한잔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진짜 친아버지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전에 남편이 의미 모를 말을 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좀 더 잘해줘. 남편은 도대체 언제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까요? 저는 결코 시어머니한테 대들거나 나쁘게 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져 그대로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일하는 중인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없어져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동거초처럼 저에게 엄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준비는 제가 한 것 같아요. 다시 예전처럼 잠이 부족해져 갔습니다. 앞으로 셋이서 살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만 그렇게 신경 쓰더니 벌 받았구만.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 무척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아버지를 무사히 보내드리는 것에 집중하려고 문제 삼지 않았어요. 장례식 입관식 때 관에 꽃을 넣기로 했어요. 제 제안으로 장례식에 참석해준 사람들이 써준 쪽지들도 함께 넣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글을 써주셔서 시아버지가 많은 사람의 배웅 속에 먼 길을 떠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관에 꽃을 넣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꽃의 무게로 빨간색 쪽지 뒷면에 뭔가 쓰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빨간색 쪽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저는 쪽지를 집어 슬쩍 읽어봤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며느리가 곧 그리로 갈 거야. 은지도 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분명 시어머니와 남편의 글씨체였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제가 무심코 혼잣말을 하자. 쉿! 엄숙하게 있어야지. 그런 큰 소리를 내면 안 돼. 시어머니가 작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뭔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저는 등에 식은땀이 나고 오싹했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도망쳤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어쩔 줄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장례식에 함께 있던 어머니가 쫓아오셔서 어머니가 계시는 호텔로 갔습니다. 계속 숨을 헐떡이고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저를
어머니가 계속 위로해 주셨어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장례식 도중에 말도 없이 어디 간 거야? 그렇게 오래 자리 비우면 어떡해? 지금 어디야? 이제 당신이랑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 그래? 진심이지? 그러면 이혼해야지 뭐.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이 어이없어하며 답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바꿨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한테서 없어져줘서 고마워. 저는 공포스러워서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는데 쪽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한 게 아니라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어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말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관계만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변호사를 만났을 땐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서를 작성한 게 있었고 전 재산을 저에게 넘기라고 썼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의 보험 수령인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믿을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 시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은 크게 붕괴하며 모두 위조된 서류라고 깽판을 쳤지만 정말로 진짜가 맞았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저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랑해주신 시아버지께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남편의 직장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상대로 당연히 소문은 퍼졌고 남편은 물류팀으로 인사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당이 줄면서 월급이 형편없어졌다네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소문을 감당하기 힘드셔서 강사일 멈추고 남편과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둘이 원하는 대로 함께 사이좋게 살 수 있어서 둘한테는 좋은 일이겠죠? 무사히 이혼이 성립된 후에 변호사님께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어요. 남편은 결혼정보업체에 시어머니와 함께 등록하러 갔었고 시어머니가 사진들을 훑어보고 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데이트 계획도 입고 갈 복장도 모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요. 프러포즈 내용까지도 모두 시어머니가 알려줬다는 걸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없을 때 이혼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의 안정도 슬슬 찾아가며 요즘은 친구가 청첩장을 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천천히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